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원장쌤과 함께 분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3학년 분수를 먼저 쉽게 배우고 그리고 4학년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분수에 대해서만 배울 거고요. 다음 영상은 소수가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면 3학년 2학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위 분수, 그 다음엔 4학년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분수의 종류와 계산 주의해야 될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분수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분수라는 말부터 알아야 되는데, 분수는 나눌 뿐, 셀 수를 써서 똑같이 나눈 수를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뭐를 똑같이 나눴을까? 나눈 대상이 있겠죠? 바로 자연수 1을 나누었어요. 원장쌤, 자연수가 뭐예요? 자연수는 친구들 아기 때부터 배웠던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1, 2, 3, 4, 5. 이게 다 자연수예요. 자, 2는 1이 2번 있는 거, 그쵸?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 수예요, 그대로. 그런데 분수는 나눴죠? 자연수는 안 나눈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 분수는 똑같이 나누어지만 될 수 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분수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도형 시간도 아닌데 이런 모양을 계속 봤을 거예요. 자, 여기 원 하나, 삼각형 하나, 사각형 하나가 있어요. 자, 이 하나를 모두 똑같이 둘로 나눴어요. 그럼 2등분이죠. 똑같이 3으로 나눴어요. 셋으로 나눴어요. 그럼 3등분이죠. 자, 마지막 얘도 하나를 넷으로, 하나를 넷으로, 하나를 넷으로 4등분 했어요. 자, 이렇게 똑같이 등분한 게 바로 분수예요. 자연수 1을 똑같이 나눠낸 게 분수. 왜 나눴을까? 1보다 작은 수를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1보다 작은 수가 있어요? 없어요? 0이요! 아니에요. 0은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 0은 아무것도 없다. 자, 그러면 있긴 있어요. 근데 0은 아니겠네. 그럼 있긴 있으니까. 근데 1보다 작아요.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 1을 쪼개는 거예요. 1보다 작아지게끔. 1을 어떻게 쪼개요? 지금 쪼갰잖아요. 쪼갰잖아요. 둘로 쪼개고, 세 개로 쪼개고, 쪼갰잖아요. 그쵸? 이렇게 똑같이 나눈 수가 바로 분수. 자, 그러면 분수는 뭐예요? 나눈 수. 똑같이 나눈 수. 자연수는 뭐예요? 나누지 않은 수.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수.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 분수는 1보다 작은 수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1을 3등분 했네요. 그런데 2입니다. 이것은 2입니다. 부분이 색칠된 부분이 선택됐어요. 여기 색칠 안 된 것도 있는데, 그쵸? 이게 선택됐다는 거 어떻게 하냐면은 은이 붙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은은 주인공을 나타내요. 문장에 은, 는, 이, 가 이런 조사가 붙어 있으면 얘네들은 이 문장의 주인공. 이 주인공은 이거에서 이입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말 하나 더 있어요. 중의. 이 중이라는 말이 왜 중요할까? 친구들이 헷갈려서 그래요. 중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고르세요 라는 뜻이에요. 빨강, 파랑, 초록 중에 골라. 이거 중에서 골라 라고 하죠. 중이라는 거는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서 선택된 게 있다. 그 소리예요. 자, 여기서는 색칠된 게 선택됐고요. 수로 나타낸 걸 보니까 2로 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대요. 그걸 뭐라고 읽는데요? 2분의 1이라고 있습니다. 자, 분수에 읽는 거 헷갈리는 친구들 없죠? 이거 무슨 뜻일까요? 전체를 2등분 한 것 중에서 2등분 중에서
선택했어요. 1을 선택했어요. 그 소리죠. 그쵸? 여기는 2를 선택해서 3분의 2. 자, 어떻게 쓴대요? 분모 쓰고 분자 쓴대.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미래한테 물어볼게요. 미래가 누구냐면 우리 학원 마스코트예요. 빼고. 미래. 이 친구 이름이 미래예요. 안녕 미래야. 자, 미래가 분모를 먼저 쓰고 분자를 쓰라고 했어요. 자, 분수 쓸 때 쭉 거야 되죠? 밑에 먼저 2등분한 거 중에 1입니다. 먼저 3분의 2, 2분의 1 아니면 3분의 2 이렇게 읽으니까 먼저 쓴 게 아래 분모. 그쵸? 3등분 중에 2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면요. 이 분모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 분수 가지고 더하고 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헷갈린다는 소리인지 보세요. 자, 여기 1이 있어요. 이쪽에 써요. 몇으로 했어요? 4등분 했어요. 4등분. 자, 그러면 4등분 했네.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써야 돼요? 4등분은 위에 써요? 아래 써요? 아래 쓰죠. 왜요? 아래는 전체 등분을 쓰는 분모 자리니까 쓰는 거예요. 그쵸? 분모 자리에다가 4라고 쓰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뭐를 해요? 선택된 부분을 써야죠. 자, 선택된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분자라고 부르죠. 이렇게 써야 되죠. 자, 이것은 자, 누가 선택됐어요? 색칠된 게 선택됐어요. 이것은 이거 중에 몇입니다? 2입니다. 이거 너무 쉬운데. 자, 보세요. 하나 더 칠할게요. 여기 또 칠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2가 있었는데 하나가 더 칠해졌네요. 자, 그럼 이게 몇일까? 좀 더 넓은 데 써야겠다. 4분의 2가 있었는데 4분의 1 하나 더 칠해졌어요. 이거 몇일까요? 했는데 친구들이 분모가 헷갈리면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완전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무슨 표시, 이거 뭐예요, 뭐? 전체 등분에 대한 표시일 뿐이에요, 표시. 표시. 4등분한 거예요, 라는 표시. 4등분한 거예요, 라는 표시. 표시는 진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여기 몇 개 있습니다, 라고 써있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거 더하라고 했더니 이거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표시를 가져가면 어떡해요? 표시는 가져가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분모는 더한다, 안 더한다, 안 더한다. 자, 이제 맞는 식으로 다시 써볼게요. 4등분 된 거 중에 2개가 색칠되어 있었는데 하나를 더 색칠했어요. 하나를 더 색칠했어요. 그럼 색칠된 것은 모두 4분의 3. 이게 맞죠? 표시 그대로. 4등분 된 것 중에 실제 색칠된 거는 이만큼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하나 더 칠해보려고 그래요. 자, 하나 더 칠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2개 있던 것 중에 하나 칠해서 4분의 3 됐는데 하나를 더 칠했어요. 그러면 몇이 되죠? 4분의 4가 됐어요. 등분한 걸 모두 다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연수 1이랑 똑같잖아요. 그쵸? 하나가 그냥 완성돼 버렸네? 그래요. 몇 등분을 하던 모두 다 선택하면 자연수 1이 됩니다. 자, 8등분을 했어요. 그런데 다 선택했어요. 그러면 자연수 1이에요. 10등분 했어요. 그 중에서 10 다 선택했어요. 그러면 1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4분의 4나 8분의 8이나 2분의 2나 3분의 3이나 모두 다 자연수 1이 되기 때문에 한 판, 한 판, 한 판, 한 판 몇 등분을 하던 모두 다 선택해서 모두 다 한 판. 다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다 선택하면 다 크기가 똑같은 자연수 1이 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자, 이번엔 좀 다르게 몇 등분을 했던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요. 몇 등분을 하던 하나만 선택해요. 몇 등분을 하던 하나만 선택해요. 그러면 이거는 크기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여기 볼게요. 분모가 달라요. 2등분 했대요.
3등분 했대요. 4등분 했대요. 5등분 했대요. 근데 이걸 가지고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뭐가 더 큰지. 보자마자 친구들은 에이 5가 더 크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뭐였어요? 나누은 거잖아요. 나누어진 수죠. 나누어진 수. 자, 나누어주면 나누어질수록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져요? 저 여기 초콜릿 있네요. 하나. 여기 초콜릿 있어요. 하나. 자, 얘는 2명한테 나눠줬고 이건 3명한테 나눠줬네요. 나눌 수라면서요, 밑에 분모는. 그쵸? 2명한테 나눠주고 3명한테 나눠줬네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더 큰 초콜릿을 먹었어요? 2명한테만 나눠준 거, 2등분한 거가 더 크죠. 그쵸? 이제 헷갈려, 안 헷갈려, 안 헷갈려요? 자, 적게 나눠진 게 더 큰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왜 자꾸 해야 되지? 단위 분수가 뭐지? 이 말이 헷갈려요, 말이. 단위라는 말이 뭘까요? 사전적 의미는 기초가 되는 일정한 기준이에요. 기준. 자, 얘는 기준이 2등분이 기준이고요. 이거는 기준이 3등분이 기준이에요. 그죠? 3등분 한 거에 대해서 기준은 1인 거예요, 1. 얘가 기준이에요. 얘가 기준. 얘가 기준. 그래서 여기서도 선택된 거 2개만 주세요. 선택된 거 중에 2등분 주세요. 자, 여기서도 선택된 거 중에 2등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1등분을 기준으로 2개를 줘야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기준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전체 양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기준이라고 하니까 또 헷갈려. 기준 바꾸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자, 단위에서 하나를 제가 우리 친구들 쉽게 하는 단위 하나만 얘기할게요. 잠깐만.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이거 잘 알죠? 자, 센티미터가 기준이 될게요. 그러면 밀리미터 못 쓰네? 기준 못 바꾸면? 미터도 못 쓰네? 기준 못 바꾸면? 아니죠. 쓰잖아요. 센티미터가 기준일 때는 센티미터라는 단위 안에서 계산하는 거고 밀리미터라는 단위가 기준이 될 때는 밀리미터에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쵸? 단위라는 거는 기준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기준을 정하면 그 안에서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분수에서도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어디서 정할 수 있다? 분모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모에서 2등분이에요, 3등분이에요, 4등분이에요, 5등분이에요. 이렇게 분모에서 몇 등분인지를 보면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자,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선생님이 조금 헷갈릴 만한 문제를 가져왔어요. 자, 분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렇다는 건 전체가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전체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전체. 근데 그 중에서 학교에서 보낸 시간이랑 잠자는 시간이 같이 있대요. 뭐 다른 것도 있겠죠. 뭐 다른 것도 있겠는데 그 중에서 학교의 시간이랑 잠자는 시간만 볼 거래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중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고르라는 건데, 그쵸? 중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고르라는 건데 골라서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다시. 재성이가 하루 중 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5분의 1, 잠을 자는 시간은 4분의 1입니다. 자, 재성이가 학교에서 보낸 시간과 잠을 자는 시간 중 골라야 돼요. 뭘 골라야 돼요? 많은 시간인 거를 골라야 돼요. 어느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자, 묻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몇이라고 물어본다면 수로 대답해야 돼요. 숫자 써야 돼요. 어느 것입니까? 했으니까 이 시간과 이 시간 중에서 골라야 돼요. 어떤 걸로 골라요? 많은 걸로 골라요. 자, 그러면 하루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기준이 뭐예요? 5등분. 그러면 뭐예요? 5분의죠. 그 중에 하나. 이거 뭐예요? 단위 분수네요. 단위 분수 아까 전에 크기 비교하는 거 너무 쉬웠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은 4등분. 하루를 4등분으로 했대요. 그 4분의 1이 기준이 된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많냐? 뭐가 더 많아요? 이게 더 많아요. 그쵸? 적게 등분한 게 더 크다고 했었죠? 그런데 4분의 1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뭐라고 써야 돼요? 시간이라고 써야 돼요. 무슨 시간이라고 써야 돼요? 중. 고르라고 하잖아. 무슨 시간? 이 시간과 이 시간 중. 그러면 잠자는 시간이 답인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죠? 짠짠짠짠. 답은 잠자는 시간. 자, 이 문제도 봅시다. 수미와 혜빈이는 친구 이름 두 명 이상 나오면은 문제 잘 봐야 돼요. 혹시 사람 이름을 물어볼지도 모르니까. 똑같은 수학 개수의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기준인가? 개수가 기준인가? 똑같은 개수. 20분 후에 시간이 기준인가? 함정인가? 20분 후에 수미는 전체 5분의 1이 남았고 혜빈이는 4분의 1이 남았습니다. 남은 걸 얘기하네. 선택된 거는 남은 거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오잉 둘 다 기준이 달라요. 자, 문제 답은 물음표가 있는 문장을 잘 봐야 되는데 누가 더 많이 풀었나? 역시 사람 이름 쓰는 거였어요. 수미 이름 아니면 혜빈이 이름을 써야 되는데 자, 여기서 뭘 봐야 될까요? 시간을 봐야 될까요? 개수를 봐야 될까요? 문제를 풀었고 누가 더 많이니까 문제의 수가 중요하겠네요. 자, 근데 문제수를 분수로만 알 수 있어요. 뭐 꼭 개수를 알 필요가 있나? 이름만 쓰면 되는데. 그러면 요거 기준만 볼까? 자, 수미는 5분의 1이 남았어요. 혜빈이는 4분의 1이 남았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남은 거 물어봤어요? 아니야, 푸른 거요. 함정이 또 있었어. 푸른 거요. 자, 그럼 얘는 이게 남았다는 건 푼 거는 몇이라는 거예요? 푼 거는 이만큼 풀었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풀었음. 그러면 혜빈이는 4분의 3을 풀었음. 자, 그런데 누가 더 많은지를 봐야 돼. 어떡해. 그럼 누가 더 조금 남았는지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더 조금 남았는지 알면 누가 더 많이 풀었는지도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적은 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작은 분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작아요, 여기서? 5분의 1이 작아요? 4분의 1이 작아요? 더 많이 나는 거. 5분의 1이 작고, 그 다음에 4분의 1이 커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답은 뭐예요? 답은 뭐예요? 더 조금 남은 거. 누가 더 조금 남았어? 이게 더 조금 남았네. 그러면, 5분의 1 문제가 남은 수미가 답인 거예요. 여긴 함정이 몇 개 있는 문제였어요. 좀 어렵죠? 우리 학원에서는 이런 어려운 문제도 종종 푸는데요. 이런 걸 풀어봐야지 머리가 좋아지거든요. 생각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막 이러면서 머리가 좋아져요. 자, 분모의 크기 비교는 되게 깔렸죠. 분자 크기 비교는 좀 쉬워요. 왜냐면 기준이 똑같거든요. 기준이 똑같으면 너무 쉽죠. 5개 선택에 3개 선택. 누가 크겠어? 너무 쉽죠. 자, 근데 분자는 아까 전에 선택이 되게 중요하댔죠. 누구를 선택했냐? 그게 분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분자의 자리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선택된 애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선택된 것만. 이 문제 너무 쉽다. 색칠한 거 선택했대요. 자, 일단 여기 뭐 써야 돼요? 전체 등분. 3개, 3개. 3 곱하기 3이니까 9겠네. 9분의 색칠된 거. 1개, 2개, 3개, 4개. 색칠되지 않은 거. 색칠되지 않은 거? 나머지지 뭐. 자, 보세요. 내가 모두 다 만약에 선택이 됐다면 몇 개일지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선택이 됐다면. 자, 모두 선택하면 되죠, 그냥. 모두 선택이 되면 하나 쪼개진 거 다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거기서 색칠된 게 4개가 있었죠. 그럼 색칠 안 된 건 나머지. 이거죠, 뭐. 물론 세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데 4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본 거예요. 색칠되지 않은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보자. 차우서 보니까 피자 한 판을 똑같이 12조각으로 나누어서 그중 7조각을 주고 나머지는 형에게 줬어요. 그럼 몇 명한테 줬다는 거예요? 3명한테 줬다는 거예요. 자, 먼저 12조각을 나누었어요. 그 중에서 먼저 준 건 7조각이에요. 자, 선택된 게 이거. 자,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뭔지 볼까? 형이 먹은 피자는 전체에 얼마인가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형에게 준 거라며요. 나머지네요. 그쵸? 나머지는 몇일까? 자, 선택된 부분이 요거 이제 준 부분. 이건 남은 부분이죠. 자, 남은 부분은 어떻게 알아요? 얘는 바뀌지 않죠. 똑같은 등분인데 12조각 낸 게 그대로 12조각 있는데 그 중에 형에게 준 건 몇이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다 있는 상태에서 7개 먼저 줬잖아요. 나머지 이렇게. 이거 표시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는 진짜로 선택된 게 있는 거죠. 맨 처음에 12조각 있었고 준 건 7조각이고 나머지가 5조각. 그러면 형이 먹은 건 분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도 분자 크기 비교.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은 분모 중 이거 분수. 분모가 똑같아요. 기준이 다 똑같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커야 된대요. 그러면 뭐 이거보다 크니까 8보다 큰 건 9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럼 몇이에요? 13 바로 앞에 있는 수가 12니까 이 사이에 있는 수 모두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 사이사이는 우리는 합체되어 있지 않아요. 따로따로입니다 하고 쉼표로 구분해줘야 되고. 이게 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할머니댁에 갔습니다. 전체가 있네요. 전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9분의 2는 걸어가고 전체가 있는데 그 중에 9등분이 있어요. 이거 수직선으로 해도 되고 그냥 숫자로 써도 되는데 똑같이 나눌 자신이 없는데 나 9등분 할 자신이 없어요. 똑같이. 자, 그냥 꽉 찼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거기서 걸어서 갔대요. 이만큼. 그다음 이만큼은 버스 타고 갔대요. 그럼 또 가요. 또 빠져. 나머지니까 뺄셈이 맞았어요. 자, 나머지가 지하철. 자, 지하철이 탄 거리는 전체 거리 몇 분의 몇입니까? 분수로 또 나타내라고 돼 있네요. 몇 분의 몇인지. 몇 분에는 알죠, 우리가. 몇 분이에요? 12분이요. 12등분이요. 그쵸? 자, 나머지인데,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한꺼번에 빼는 게 좀 좋죠. 묶어서 할 줄 알면 좀 쉬워지니까. 묶어서 한 번에 빼겠습니다. 자, 얘도 뺄 거고, 얘도 뺄 거고, 빼는 애들 묶었어요. 그럼 빼는 애들 모두 몇이에요? 빼는 건 모두 이만큼이에요. 그죠? 이만큼을 한 번에 빼요. 그럼 몇이에요? 아이고, 나 왜 10이라고 했지? 미안해요. 왜 그랬을까요? 미안해요. 헷갈리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게 지하철이겠죠. 이거는 걸어간 거, 이거는 버스 타고 간 거. 먼저 간 거 묶어서 묶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나오죠. 나머지를 구하는 건 뺄셈이니까 자, 뺄셈으로 해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준비한 분수의 첫 강의였어요. 좀 어려운 것도 있었나요? 일부러 어려운 걸 좀 가져왔어요. 만약에 한 번 봐서 이해가 안 되면 또 한 번 더 보면 되죠. 자, 다음 강의 소수는 이것보다는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중요한 걸 오늘 정말 많이 얘기해줘서 오늘 강의를 잘 이해하면 나머지는 쉬울 것 같아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